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금영울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칼럼을요.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를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들죠. 그렇죠. 증오 발언을 막으려고 만든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역설.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정의를 만든 사람 스스로가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의 진짜 목적이 뭔지, 그리고 보호와 검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해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칼럼이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캘리포니아의 어떤 특정 지역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네, 어떤 신념이 옳다고 가르치는 것과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정치화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칼럼에 따르면 이 모든 갈등의 불씨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에 당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그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오클랜드나 버클리 지역의 일부 교사들이 교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을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활동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토론 주제로 삼은 걸 넘어선 거죠. 아, 방식이요? 네, 칼럼을 보면 교실에 팔레스타인 국기나 관련 포스터를 걸어두고요. 심지어 학생들한테 동맹 휴럽, 그러니까 워크아웃에 참여하라고 독려까지 했다는 거예요. 와, 아마 그 교사들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대의를 지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뭐랄까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유대인 학부모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선 학교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 메시지를 주입하는 거의 쇠뇌의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아이가 매일 가는 교실이 아니 그 안전한 배움터가 아니라 나와 내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념의 선전장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 공포와 분노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개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신념. 이것도 존중해야죠. 물론이죠. 근데 동시에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모든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견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학교의 의무. 아, 이 두 가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이건 뭐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풀기 힘든 매듭이 되어버린 거죠. 갈등이 이렇게까지 격해지니까 결국 주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바로 AB 7호라는 법안입니다. AB 7호요? 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 특히 당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각 교육부에 차별 문제를 전담하는 코디네이터를 두고요. 그리고 무엇이 반유대주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제 홀로코스트 기억연합, IHRA라고 하죠. 거기서 만든 정의를 채택하기로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차별을 막겠다는데 그걸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유대주의를 막는다는 명분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현직 교사인 안드레아 프리쳇이라는 사람이 이 법안이야말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족쇄가 될 거라면서 소송을 겁니다. 법안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인 거군요. 어떤 논리였을까요? 프리쳇 교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그 IHRA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너무 넓다.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반유대주의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일종의 자기 검열이네요. 맞습니다.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는 그런 효과를 낳을 거라는 우려였어요.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켜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배울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역설이네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IHRA의 정의를 만든 사람은 대체 누군지 궁금해지는데요. 칼럼을 보니까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자기가 만든 정의를 자기가 비판하는 상황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스톤 교수의 설명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가 이 정의를 만든 원래 목적은요, 유럽 같은 곳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 사건들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수집하고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 수집용 도구였다는 거예요. 아, 연구용 자 같은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대학 캠퍼스나 공립학교에 가져와서 누군가의 말을 재단하고 처벌하는 언어 규범이나 행동 강령으로 사용하는 건 원래 의도와는 완전히 어긋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못 박으라고 망치를 줬더니 그걸로 사람을 재단하는 잣대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도구가 의도와는 정반대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스톤 교수의 등장은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논쟁이 더 이상 친이스라엘 대 친팔레스타인이라는 단순한 대립구도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죠. 이건 우리 사회가 과연 자유로운 토론과 학문의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된 겁니다.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잠재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칼럼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도 바로 그 지점이겠군요. 맞습니다. 김영래 편집장은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꿰뚫고 있죠. 학생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칠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요. 교육과 활동주의, 그러니까 액티비즘은 목표 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에게 정답을 딱 쥐어주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관점까지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논리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따져 물어가면서 자신만의 결론에 이르도록 돕는 여정이죠. 결론 자체가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의 훈련이 핵심인 거군요. 네. 반면에 활동주의는 이미 뚜렷한 목표와 신념이 정해져 있고요. 맞습니다. 활동주의의 목표는 함께 이 길로 가자고 설득하고 동참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교육의 목표와는 명맥이 다르죠. 칼럼이 지적하듯 학교에 특정 깃발이 걸리고 정치적 포스터가 붙는 순간 그 공간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는 열린 탐구의 장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닫힌 선언의 장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캘리포니아 사태는 바로 이 교육과 활동주의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혼란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가? 이 칼럼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네요. 네. 흥미로운 건 칼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들을 뽑아낸다는 점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요? 네. 원래 칼럼에서는 이걸 시니어 세대를 위한 조언으로 풀었지만 저는 읽으면서 이건 특정 세대가 아니라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원칙들은 교실 밖, 우리 일상 속에서 더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렇죠. 칼럼의 제안들을 좀 더 큰 틀에서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원칙들, 즉 지적인 정직함, 복잡성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이념과 교육을 분리하려는 노력은 사실 양극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원칙이다.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캘리포니아의 교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삶에서 교육자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활동가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네. 칼럼이 제시하는 지혜들은 결국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비판적 사고가 학생들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자각이죠. 요즘처럼 알고리즘이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끝없이 보여주는 환경에서는 의식적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 좀 불편한 진실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확증 편향의 감옥에 갇히기 너무나 쉽습니다.
사안의 이면을 보려는 노력이 평생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다름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믿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확신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생각과 다른 합리적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유연한 말이죠. 이게 앞서 말한 케네스 스톤 교수의 우려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가 가장 걱정한 게 바로 자신의 정의가 나와 다른 의견을 틀어막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배움은 내 생각이 편안하게 확인될 때가 아니라 내 신념에 도전하는 강력한 반론을 마주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 도전을 회피하는 사회는 지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죠. 캄한 더 날아가서 감정적으로 격앙되기 쉬운 논쟁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역사의 긴 호흡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정 세대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도 하고요. 아, 그게 결국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적인 안전지대를 지켜주는 어른의 역할과도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덕분에 캘리포니아의 교육 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교육의 본질,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었네요. 네. 핵심은 결국 무엇을 믿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어떻게 생각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비판적 사고와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지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칼럼은 주로 교육자와 기성세대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어떤 질문인가요? 모든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내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단순한 신념의 주입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담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